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끝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원격 수업입니다. 자, 다들 시험은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다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단 최선을 다해서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 즐겁게 마무리한 거 여러분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명 시스템은 크게 생명체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들과 그리고 유전자들을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알아보려고 해요. 그 전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배울 단어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세포라는 것은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자, 세포가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단세포 생명체라고 말을 하고, 사람이나 뭐 조류나 다양한 것들처럼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단세포 생물로는 뭐 아메바라든가 집신벌레라든가 뭐 이렇게 생긴 여러 가지 아이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하나가 곧 개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단세포 생명체로는 대표적으로 달걀을 예로 들 수가 있겠네요. 달걀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세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포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구성 성분을 보도록 할게요. 세포는 크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구분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물세포는 동물에게만 있는 세포를 말하고, 식물세포는 식물에게만 있는 세포 조직을 말하는 거겠죠. 이 세포들 중에서도 동물세포에만 있는 것이 있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자, 우선은 동물세포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세포는 가장 먼저 세포의 가장자리, 즉 막을 구성하는 세포막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포막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 건데요.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세포를 구분해주는 일종의 얇은 막이고, 이 막을 통해서 물질의 교환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세포막 안에는 이제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액체 성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액체 성분을 세포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포질이라는 액체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있으면 이것이 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포 안에는 어떤 구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핵이라고 부릅니다. 자, 핵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핵 안, 핵 안에는 이제 핵 안에는 이제 우리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DNA를 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핵 안에는 DNA와 같은 유전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자손을 번식할 때 이 유전자, 유전자들이 염색체가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손에게 그 형질이 전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핵을 이루고 나면은 핵, 핵을 이루는 이 막을 우리는 핵막이라고 부르고요. 이 핵막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생긴 물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소포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포체라는 것은
일종의 핵막과 이어진 어떠한 다른 기관을 말하는 건데요. 이 소포체 중간중간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 바로 이렇게 조그만한 점들 같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크게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리보솜이라고 부릅니다. 리보솜이라는 것은 작은 알갱이 모양의 세포 소기관인데요. 얘의 주로 된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이렇게 단백질을 리보솜에서 합성하게 되고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합성된 단백질은 또 어떤 곳을 거쳐서 가느냐 하면은 이렇게 소포체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기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골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골지체라는 것은 아마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골지체는 이제 합성된 단백질 외에도 이제 지질 합성하는, 다시 지질 성분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제 유전자와 관련된 기관들을 모두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아직 안 본 기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뭘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산해주는 기관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자, 일종의 우리 몸을 돌아가게 해주는 엔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세포 소기관인데요.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이제 세포로 치면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공장에서 에너지를 열심히 만들어내야지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고 또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겠죠. 즉,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물세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식물세포에는 동물세포에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몇 가지가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구성 물질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식물세포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세포에서 보았던 핵,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그리고 소포체, 리보솜, 핵은 여기에 식물세포에도 똑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포질과 세포막도 똑같이 식물세포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골지체는 따로 표시 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식물세포에는 우리가 동물세포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기관 정도를 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동물과 다르게 식물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낼까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은 미토콘드리아로 똑같은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만들 재료를 이제 섭취하죠. 그런데 식물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대신에 어떤 기관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렇죠. 식물만 할 수 있는 광합성을 하는 기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관을 엽록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는 식물세포의 소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물은 가능하지만 식물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식물은 밥을 먹지 못하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를 생산하는 공간이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동물 세포는 보면 지금 동그랗게 세포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식물 세포는 한 가지가 더 보일 거예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바로 식물 세포는 이제 주변에 한 가지 딱딱한 것이 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식물들을 보면은 나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것들을 볼 때 딱딱한 나무 껍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부분 척추동물 같은 경우에는 뼈가 있거나 아니면은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껍질이 있어서 그 생물 자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반면 식물들은 식물 세포 자체는 뼈나 딱딱한 껍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탱해 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들은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 바로 세포를 감싸 줄 수 있는 세포벽이 존재합니다. 즉, 세포벽이라는 것은 식물 세포에 있어서 세포를 보호하고 그리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식물 세포의 엽록체와 세포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마지막 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물은 할 수 있지만 식물은 할 수 없는 것. 동물은 배설 기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먹으면은 이제 다 먹고 남은 영양소를 다 섭취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들을 따로 배설을 하면서 처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식물들에게는 따로 배설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는 한 가지 더 특수한 기관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바로 식물 세포 내의 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는 액포입니다. 액포. 이 액포라는 것은 무엇이냐? 식물 세포가 이제 에너지를 다 생산하고 남은 물이라던가 색소라던가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하나의 화장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폐물을 저장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액포라는 기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 중에서 독이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 독에 있는 식물들은 식물세포 전체에 독이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세포는 세포대로 있지만 그 세포 각각 안에 있는 액포에 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는 공통된 기관들도 참 많이 있지만 식물세포만이 가질 수 있는 기관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바로 좀 크네요. 바로 엽록체, 그리고 액포, 그리고 세포벽은 식물세포만이 가지는 특수한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놓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고, 이 세포는 다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세포들 중에서 세포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험 끝나고 첫 번째 수업이니까 간단하게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오면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더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